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흥겨운 홀렛날, 요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신부는 하나인데 신랑은 넷? 네 신랑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신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요. 과연 4명의 신랑 중 진짜 신부와 혼인하게 될 신랑은 누구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이씨가 살았다. 이씨는 젊은 시절 글을 조금 배운 바 있었다. 비록 가난하여 학문을 더 잊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 어렵게 구한 명심보감 한 권만큼은 평생 소중히 간직했다. 이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오기였다. 이씨는 오기가 어린 시절 때때로 밤마다 명심보감 책을 읽곤 했다. 어린 오기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덕인지 글 공부에 관심을 가졌고 글자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다. 오기는 어느새 아버지보다도 책 읽기를 더 좋아하게 되어 단 한 권 있는 명심보감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을 정도가 되었다. 이씨는 총명한 오기에게 책에 없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도 틈날 때마다 들려주었다. 오기는 책과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긴 덕에 행동이 단정하고 슬기로웠으며 어른을 공경하고 효심이 깊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오기를 칭찬했다. 오기는 꼭 양반가 교수 못지않아. 어쩜 저리 곱고 총명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하대? 오기의 미모와 총명함에 대한 소문은 점차 이웃 마을들에도 퍼져나갔고 마침내 이름 높은 양반가 집안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모두 오기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고 중매쟁이들을 그에게 보내왔다. 홍기가 찬 딸에게 이름난 양반가와 정승 집안에서까지 혼담이 들어오자 이씨는 기쁜 마음에 몹시 들떴다. 각 집안들에서 예물과 함께 귀한 술까지 보내오자 이씨는 중매쟁이들의 권유에 따라 술잔을 거듭 비웠다. 그는 중매쟁이들이 따라주는 대로 실컷 마셨고 흥에 겨운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이씨는 지난밤 음주로 목이 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와, 내가 술이 워낙 세서 그만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많이 마시기는 했던 모양이구나. 좋은 날이라 그런지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갔네. 허허허. 그러다 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기에 꺼내보니 다름 아닌 혼서였다. 문제는 혼서가 한 장이 아니었다. 가만,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지난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그만 무려 4집안과 혼인 약조를 해버린 것이다. 4집안에서 예물과 술을 받고 혼서까지 써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을 가렸다. 혼서에 적힌 혼산날이 다가올수록 이씨는 점점 야위어 갔다. 이씨는 딸에게 면목이 없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다. 이에 걱정된 오기가 방문을 향해 물었다. 아버지, 왜 밥을 안 잡수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 아버지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한참 뒤 이씨의 풀 죽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술 몇 잔에 정신이 팔려서 너를 내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고 약조를 해버렸구나. 예? 그럴 수가. 집안들이 하나같이 보통 집안이 아닌데 실수였다고 물을 수도 없고 약조한 혼산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나같이 못난 아비 입에 어찌 밥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이런 큰 잘못이나 하고 나 같은 인간은 굶어 죽어도 싸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던 오기가 답했다. 아버지도 참 별일도 아닌데 그리 걱정을 하십니까? 제 혼사에 관해 벌어진 일이니 제가 처리할 일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께서는 어서 밥이나 잡수셔요. 네가 무엇을 어찌 처리할 것인데?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저 하는 대로 놔두기만 하셔요. 술은 내가 실컷 먹고 실수해놓고 어찌 내게 맡기겠니? 제가 어린 시절 수없이 실수했던 것도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걱정 마셔요. 오기는 그 길로 사촌 오빠를 찾아갔다. 오라버니, 며칠 뒤면 제가 혼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신랑이 4명이 올 것이에요. 뭐? 신랑이 넷이라고? 어찌 된 일이냐?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라버니께서는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해주시겠어요? 그 뒤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며칠 후 홀렛날이 되었다. 오기는 곱게 꾸미고 방에서 신랑들을 기다렸다. 아버지 이씨는 차마 신랑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어 쭈뼛거렸다. 그의 옆에는 손도 대지 않은 예물 보따리가 4개 놓여 있었다. 곧이어 신랑들이 말을 타고 차례차례 도착했다. 신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오기의 사촌 오빠는 그런 신랑들을 줄지어 세워두고 신부를 데려왔다. 고운 신부의 모습을 확인한 신랑들의 얼굴이 모두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이때 오기의 사촌 오빠가 말했다. 자, 오늘 이 마당에 온 신랑들 중 신부와 혼인하게 될 진짜 신랑은 삼강오륜의 덕목을 깨우치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들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하나같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인데 고작 삼강오륜을 모르는 이가 있을 리 없었다. 내 신랑들이 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기의 사촌 오빠가 말을 이었다. 자, 신부가 먼저 삼강에 대해 말해보자. 신랑들의 시선이 신부의 입으로 향했다. 신부는 살며시 미소 짓더니 수줍게 답했다.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낙동강. 신랑들은 터무니없는 신부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삼강이란 유교 도덕 사상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도리이자 강령을 뜻하는 것이다.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리인 군의신강,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인 부의자강,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인 부의부강이 그것이다. 그런데 삼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이라니. 4명의 신랑 가운데 셋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속았다. 또래 처녀들보다 학문적 소양이 깊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아는 여인이라더니 삼강오륜도 모르는 신부의 모습에 그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짓 목을 가다듬는 척하며 옷매무새를 만지더니 말에 올라타 왔던 길로 돌아가 버렸다. 삼강오륜도 모르는 여인의 지방과는 수준이 맞지 않아 예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 한 명의 신랑만은 남아 있었다. 그는 오기의 사촌 오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부가 삼강을 말했으니 신랑은 오륜을 뜻하는 오산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보자. 백두산, 금강산, 요향산, 지리산, 한라산. 그러자 오기가 말했다. 오륜의 륜은 산을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신랑 역시 지지 않고 받아쳤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삼강의 강도, 강을 뜻하는 글자는 아니지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오기는 자신이 일부러 모른 척 했다는 사실을 남아있는 신랑만이 눈치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의 신랑감임도 알 수 있었다. 부부란 자고로 서로의 부족한 점도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꾸며낸 무식을 부끄럽게 여겨 떠난 이들은 자신의 짝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둘은 무사히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다. 이후 오기는 아버지가 잘못 받은 예물 보따리를 모두 해당 집안들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오기가 삼강오륜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여인이라 여겼기에 혼사가 엎어진 것에 대해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혜로운 오기는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삼강오륜, 우리도 함께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삼강오륜을 오늘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잘 배운 뒤 시대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면 좋을 테니까요. 삼강, 마땅히 지켜야 할 3가지 뼈대. 군위 신강,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위 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위 부강,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오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5가지 도덕.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즉, 각자의 본분을 알고 다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봉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단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